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말 네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정경심 교수와 이 한투증권 김경록 씨가 PC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자, 두 분 다 반바지 차림인데 흰색 셔츠 반팔을 입고 오른쪽에 검정색 PC 본체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김경록 한투증권 PB고요. 그 옆에 검은색 상의에 또 청색 반바지를 입은 분이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자, 두 사람이 나란히 PC를 들고 동양대에 빠져나간 후 한참이 지난 후 몇 시간 뒤 정경심 교수가 또다시 서류 뭉치를 들고 동양대 집무실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 장면까지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정경심 교수가 검은색 번거지와 패딩을 저기에 걸쳐 입고 다시 뭔가를 들고 나갔던 모습도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검은 번거지 쓰기 전에는 저 옷차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옷차림을 보니까 반팔에 반바지. 검은 번거지와 그때 당시 긴 외투는 무언가를 CCTV로부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개인적으로 대목이 듭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검은색 번거지에 백팩. 자, 아까와 언뜻 봤을 때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정도면 검은 번거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동양대는 절도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0시 1분. 야, 0시예요, 0시. 깜깜한 0시. 자정. 압수수색 이틀 전입니다. 정경심, 김경록 PD, 동양대 업무용 PC 반출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동양대는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절도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야, 이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 예, 사실은 본인들의 설명하고 정배치되는 사진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 청문회 때 밝혔듯이 기자들이 많아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기자들이 없었다는 게.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 같은 경우는 PC를 왜 갖고 갑니까, 무겁게?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일을 하는 게 하기 싫으면 그걸 내 메일로. 예. 그 파일만 몇 개만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뭡니까? 그 컴퓨터나 문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으로도 예. 물건도 사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학점을 넣거나 뭐 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파일이 몇 개 자기 컴퓨터만 있다 그러면 그 파일만 자기 메일로 자기한테 보내면 되는 걸 저렇게 됐다는 거. 저 시간에 위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실제적으로 인터뷰한 그 PB 얘기처럼 스스로 증거 인멸이죠. 아무리 증거를 손 안 댔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확인했다. 그 시간에 갔다 그 자체가. 만약에 증거인멸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공공연한테 기자 앞에서 이걸 보존하겠다, 공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PB 스스로도 증거인멸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실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시간 왜 밤 12시에 교수가 가야 되냐, 왜 일부러 번거지 모자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PC의 증거를 없애지 않고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정확하게 자기 혼자 하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컴퓨터를 하나하나 1년 변호 체크가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진 찍고. 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가져갈 수 있냐, 집으로. 제 방. 뭐래요? 연구실. 학교에서? 못 가져가죠. 학교 못 거니까? 가져가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다 체크.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정기수처럼? 이거 들고 갈 수 있을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들고 갔다고 하는데 요즘 말씀하셨던 대로 클라우드라고 해서 하늘에서 정말 많은 용량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갔을까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저는요, 개인적인 얘기로 기자들한테 이제 노트북이 지급되잖아요. 왜냐면 기자들은 어디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들고 그냥 휴재 현장 가서 그렇죠. 보면서 막 쳐야 되니까. 근데
노트북도 무겁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테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 무선 키보드 들고 다녀서 기사 써가지고 빨리빨리 송고하거든요. 그런데 PC를 일하려고 들고 간다는 게 김弁박사님 네. 사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측의 해명과는 그런 동양대에서 반출한 PC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의 증거들이 나왔다. 검찰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게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김경록 PB가 그 인터뷰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저기 갔던 내용에 대해서 아들, 딸이 이제 저 바로 다음 날이 조국 장관이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9월 2일이고요. 그 주 금요일에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PB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들, 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의 학생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모펀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고 동양대학교 표창장 논란 같은 거는 크게 중요치 않은 거여서 이거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하거나 은닉하려고 갔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되는 시간 맞춰서 가려고 일부러 주말에 기다렸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떡하니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었습니다. 주강덕 의원이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흔들면서 보여줬던 게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자료 요청 중에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했던 사례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교육부로서의 공문을 보냈던 게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교육부가 동양대로 보내고 동양대에서 최종적으로 직인을 찍어서 보냈던 날짜 보니까 8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용이 동양대로부터 총무팀장이 결재가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 등이 이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아, 이게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이제 점점 불거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갔던 게 8월 31일에서 9월 1일에 동양대학교 가서 컴퓨터 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증거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농후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나 말 맞추기 혹은 허위 증언 등을 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는 대목이라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동양대에서는 절도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다, 인멸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유시민 이사장은 녹취를 통해서 그 PB에게 이런 말을 네가 해야 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PC가 제출됐으니까 검찰에 증거 인멸은 아니다라고 네가 얘기를 해야지 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PB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도입니까? 증거 인멸입니까? 아니면 정말 유 이사장처럼 증거 인멸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 PC 자체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절도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절도죄는 약간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출을 해서 증거를 좀 훼손을 한 다음에 다시 갖다 놔야지. 그러면 절도죄는 불법 영득을 사는 게 있어요. 내 소유로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면 내 점유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저걸 그냥 완전하게 훼손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져갔다고 한다면, 저건 전형적인 이제 절도죄죠. 그래서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으면, 그리고 가지고 갔는데, 거기 훼손을 했다랄지, 아니면 어디에 계속 은닉을 했다고 하면, 그건 증거 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걸 원상태로 훼손하지 않고 다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미 가지고 나가면 그때 이 범죄는 이미 기수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걸 다시 반납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 단지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죠. 증거 인멸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다 줬다. 그러면 훼손해서 아예 안 가져다 준 것보다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거 다시 갖다 줬다고 해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